영화가 시작되며 한 남자가 나와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子供の頃の記憶とはかなり曖昧なものだ。でも 그의 이름은 사토시이며 그는 예전에 자신이 살았던 집 문 앞에 서서 어렸을 때의 그와 그녀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비가 오는 날 사토시는 육교 위를 지나다 어떤 한 여성이 피투성이가 된 남자아이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돌연 뒤를 돌아 이상한 소리를 내며 희번뜩하게 뜬 눈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토시는 그 모습에 놀라 미친듯이 달리며 그녀에게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절면서도 엄청난 속도로 사토시를 쫓아왔습니다. 사토시는 무사히 집에 도착했고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로 들리는 목소리가 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 앞에는 조금은 무서워 보이지만 정상처럼 보이는 여자와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의 잠근 장치를 풀지 않은 채 문을 살짝 열어 그녀에게 대답했고 그녀는 새로 이사온 이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은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가족이었고 그의 무서워진 사토시는 허겁지겁 대답했습니다. 3年生です。まあそうなの。よかったわ。うちの子も3年生なの。同じクラスになったら仲良くしてあげてね。あ、はい。 다음 날 사토시의 반에 어제 보았던 그 소녀가 전학을 오게 되었고 転校生の木崎聡子さんです。 그녀의 이름은 사토코였습니다. 어딘가 음침해 보이는 그녀는 무언가 다가가기 어려운 분위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의뢰 그 나이대 아이들이 그렇듯 무언가 부족하거나 이상해 보이는 아이를 따돌리는 행위는 빈번했고 사토코는 순리가 흘러가듯 전학 온 반 학생들에게 따돌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차 아이들의 따돌림은 심해졌고 그것을 보게 된 선생은 그 아이를 감싸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아이를 꾸짖으며 그 아이에게 정신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점차 심해지는 왕따 행위에
더 이상 그 어느 곳에도 기댈 수 없었던 사토코의 정신 상태는 붕괴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이사 온 첫날 그녀와 인사했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사토시는 그녀를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그러하듯 그런 행동에 결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건너편에서 저번에 보았던 그 무서운 여자가 걸어다니고 있었고 마치 사토시를 찾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그 여자는 사토시의 집 문 앞까지 왔고 사토시는 두근대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외시경에 눈을 가져다 대는 그 순간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옆집에 이사온 사토코의 집에서는 계속해서 누군가가 아파하는 끔찍한 목소리가 밤새 흘러나왔습니다. 다음날 사토시는 선생님에게 불려갔고 사토코가 계속해서 학교에 나오고 있지를 않으니 안내장을 건네달라고 부탁받게 되었습니다. 悪いがしおりを持ってってやってくんないか。僕がですか？そう言うな、頼むよ。 어젯밤에 그 소리가 들리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사토시는 어쩔 수 없이 안내장을 받아 교무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뒤로 선생님들의 대화가 들려오게 됩니다. ここんところ休みがちでしてね。いじめですか？めったなことは言うもんじゃありませんよ。多かれ少なかれそういったことは必ずあるもんなんです。なくそうとしてなくなるもんじゃありませんよ。いいんですか？担任がそんなことを言って。要するに問題は誰かっていうことですよ。そもそもそういう役回りの子も必要なんじゃないですかね。あの子ほどぴったりっていう子も珍しいですけど、正直言ってですね、大人の私でさえ時々薄気味悪く感じることもあるんですよ。先生、分かってますよ。口が裂けたって子供たちの前じゃ言いませんよ。 선생님은 사토코에 대한 신랄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그는 학생을 보호하기는커녕 사토코를 괴롭히는 학생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줄줄이 읊어댔습니다. 사토시는 큰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그녀의 집에 벨을 눌렀지만 그 집에선 어떠한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 아파트의 입구에서 사토코를 발견했고 그는 허겁지겁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사토코는 아파트 근처의 한 건물 뒤편에서 새끼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고 그동안 그녀에게 측은지심이 들어 도와주고 싶었지만 도와주지 못했었던 사토시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이번엔 용기를 내보기로 하였습니다. 見つかるとうるさいぞ。 사토시는 다른 아이들이 알게 되면 골치 아파질 테니 사토시와 사토코만의 비밀로 하자고 약속하자 誰にも言うなよ。内緒だからな。 사토코는 사토시에게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대답합니다. 점차 새끼 고양이라는 연관점을 통해 그 둘의 관계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밤중에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소리는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토코가 걱정되었던 사토시는 그녀의 집에 찾아가 어젯밤에 있었던 소리에 대해 물어볼 생각이었지만 병에 걸린 언니가 있다는 말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誰かが。お姉ちゃんよ。病気なの。 그들만의 비밀 공간에서 놀던 사토시와 사토코. そうだ。餌持ってくるの忘れた。ちょっと待ってて。今持ってくるから。 사토시는 먹을 걸 챙겨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집에서 먹을 걸 챙겨 돌아오는 와중 그녀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녀를 끔찍하게 괴롭히던 두 남자아이는 새끼 고양이를 서로 던지며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고, サトシ、こいつにそれ渡すな。 고양이를 넘겨받은 사토시는 그녀와의 추억과 학교에서의 평판을 두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こいつ隠れて猫なんか飼ってやがったんだぞ。おい、お前らこんなとこで何やってんだ。 두 아이는 선생님이 주의를 끈 틈을 타 선생님의 차에 고양이를 묶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선생은 그저 자신의 차를 타고 몰기 시작했고, 그 끈을 풀지 못하고 있던 사토코는 차에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선생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와중 어디선가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아파트 입구에서 머리를 늘어뜨린 채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는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5층만 눌려 있었지만 어째서인지 엘리베이터는 2층에서 멈췄고, 거기엔 아까 보았던 그 이상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선생은 허겁지겁 엘리베이터 문을 닫았고, 엘리베이터는 다시 3층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아까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여자가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4층에서 멈추었습니다. (5층에선) 그 어떠한 사람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사토시는 담임 선생이 급사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사토코를 괴롭히던 두 아이 또한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 괴롭힘이 그러한 사건들을 만들어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로 사토코는 다신 볼 수 없었고, 어느샌가 그녀의 집은 이사를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사토시는 동창회에 참석하였습니다. ごめんなさい。あれ？サトシ君じゃない？ 사토시의 반의 반장은 그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를 환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内藤翔子よ学級委員長だった。覚えてる？サトコ来てるわよ。あなたたち仲良かったでしょ？ 사토코 또한 온다는 그녀의 말에 오묘한 감정이 들었던 사토시였지만 그는 찝찝한 기분을 뒤로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누군가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사토코였습니다. 환한 얼굴로 그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본 사토시는 예전의 기억과 그녀가 겹쳐 보였지만 더 이상은 그녀를 내칠 수 없다는 생각이었던 것인지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昔のまんま何も変わってないわよ。でも心配してたのよ。黙ったまま引っ越してっちゃったから。 하지만 이야기를 이어나가던 그녀는 뭔가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違うわよ。
でも仕方ないわね。ずっと謝りたかったの。それにあの子猫。何を言ってるんだ。謝らなくちゃならないのは僕の方だ。いいえ、あなたがいじめられるのを助けてあげられなかった。ましてあなたを助けることでその矛先が自分に向けられることを怖がっていたの。何を言ってるんだ。いじめられてたのは君だろ。僕が裏切ったんだ。変よ、サトシ君。私はいじめになんか遭ってないわ。そんなバカな。転校してきてからいじめられてただろう。特に守と慎吾はひどかった。あの日だって子猫を2人に取り上げられて。違うわ。それはあなたよ。あなたが転校してきたんじゃない。私じゃないわ。あの時転校してきていじめにあって黙っていなくなったのは妃のはずだろう。私は沢村聡子よ。그의 머릿속에서 점차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학을 온 것은 그였고 왕따 당했던 것도 그였으며 고양이의 기대에 현실 도피를 하던 것도 사토코가 아닌 사토시 본인이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던 그는 자신의 입장에 자신이 아닌 사토코를 대입해 자신이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위안하며 세상을 살았고 지금까지 버텨왔던 것입니다. 비틀려 있던 기억이 돌아온 사토시는 아직도 그 공간에 갇혀있을 자신의 누나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매일 밤 들려왔던 옆방의 끔찍한 울음소리는 사실 사토시 누나의 울음소리였고 그는 죽어있는 누나를 꺼냈습니다. 帰ってきたよ、姉ちゃん。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는 자신이 지키지 못한 누나에게 끝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첫 장면에서 나왔던 사토시가 보았던 귀신은 사실 그의 누나였고 사토시를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사람들을 그의 누나는 계속해서 죽여왔던 것입니다. 사토시의 누나는 아직까지 잡지 못한 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토시의 바로 옆에서 그가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기만 하였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이 작품은 2008년에 나온 공포 단편 애니메이션인 도시전설 이야기 히키코입니다. 한국에선 귀신에게 쫓기는 아이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았던 많은 아이들에게 트라우마가 되었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여러 명의 사람들에게 괴롭힘받고 무시당하며 외면당했던 한 사람은 자신이 그 험난한 세상을 살아남기 위해 괴롭힘의 대상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나마 다른 사람으로 바꿔 그 세상을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억의 변화 때문인지 병에 걸려 있었던 그의 누나는 괴롭힘 당하는 동생의 모습을 보고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질렀고 그를 도우기 위해 행동했던 누나는 벽장에 틀어박힌 채 삶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괴롭힘은 같은 나이대를 괴롭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맞은 사람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하고 뼈에 사무친 채 살아가고 때린 사람은 그 기억이 미화되어 그저 어린 시기의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치부합니다. 어렸을 적 이 작품을 보았던 여러분들의 기억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